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기 오늘 다른 수업 있었어요? 아니요. 아, 이거 하나 있었어요? 이거 끝나고 하고 있어요. 또 있어요? 아이씨, 바쁘네. 대신? 오케이. 자, 보자. 수민아, 도훈아,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 들려요? 오케이. 자, 봅시다. 저희 다음 수업 몇 시 시작이죠? 7시요. 7시요? 알았어요. 조금 더 가야 되겠구나.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그거 수업 자료 좀 찾아볼까, 조금 더 참고 자료 찾아볼까 해서 어제 들렀다가 근데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엄청 시겁했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약간 그거 조금 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자른 자료는 내가 또 보강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다 메이크업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제 뭐 했었냐면 표면 장력 했었죠. 그래서 그 표면 장력 그 이후에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러스 6. 이게 저번 시간에 6.1 자, 우리말 번역은 표면 장력. 이게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카이스트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도 잘 나오고, 연고대도 잘 나오고, 각종 입지에서 굉장히 잘 나와요. 이유는 공교육 과정에서 가리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학 1 혹은 화학 2에서 실제로 그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얘는 저번에 뭐라 그랬더니 내가 꼭 화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리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구과학적으로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현상은 아주 여러 가지 응용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시에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잠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좀 하면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중요한 현상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표면 장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바로 뭐예요? 액체는 항상 어떻게 되죠? 그 표면적을 어떻게 한다?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런 경향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향성과 관련해서 막 수식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얘기도 했었죠. 바로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표현. 자, 그게 어떻게 됐었죠? 바로 R분의 2 감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R이 뭐고 감마가 뭐였어요? 바로 이제 R이 액체 방울의 반지름이었고, 그 다음 요 감마라고 하는 게 요게 표면 장력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액체가 그 크기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이 강할수록 그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표면 장력에 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분자간 인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분자간 인력이 커지면 표면 장력도 커지고, 그 덕에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도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오늘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여러 가지 응용에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해볼 건 뭐냐면, 저번 시간에 이제 하려다 말았었는데 6 바로
표면 장력 효과로 설명 가능한 현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금속 핀. 이 핀이 뭐냐면 그 사무용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용구로 사용하는 얄푸리한 핀 있죠?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요거 물에 띄울 수 있다고 했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겁니다. 새로운 친구는 오늘 새로운 친구 한 명이 와가지고 요거 필기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필기 쭉 하시면 됩니다. 필기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필기를 쭉 남기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 보면 자, 이 금속 핀을 약간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오, 뎁다 커. 뎁다 커. 오. 자, 물론 이만한 핀은 물에 뜨진 않습니다. 이런 건 이제 정이라고 하죠. 이런 물에 뜨진 않는데 이제 핀을 야풀이한 핀을 이렇게 확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이압 만약에 물에 떠 있다. 물에 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어떻게 이제 물에 띄울 수 있냐면요. 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클립 알죠? 이렇게 사무용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거 클립. 아니 이렇게 아니 그냥 이렇게 딱 말려 있는 금속으로 돼 있는 요거. 그래서 이 클립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쫙 펴가지고는 얘를 이렇게 훅을 양쪽으로 만들어. 이쪽에도 고리가 있고 이쪽에도 고리가 있게. 그럼 여기에다가 저 얇은 핀을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손으로 잡으면 이 얇은 핀을 예민하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걔를 물 위에다가 이렇게 뭐 살짝 스치듯이 물에다가 살짝 이렇게 얹혀 놓으면 정말로 이 얇은 핀이 물에 딱 뜰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때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로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오빠 이름 뭐였죠? 저요? 황태규. 황태규. 태규? 태규 오빠 이거 해봤어요? 동전 뛰어봤어요. 동전. 네, 동전도 뜹니다. 네, 동전도. 이게 뭐 아주 무거운 건 500원짜리는 좀 힘들어도요. 뭐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까지 뜨나? 50원짜리. 50원까지. 50원까지. 하여튼 뜨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띄울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얘를 띄웠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금속이라고 하는 게 이 물 주변으로 침범을 했죠.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될 거냐? 이압 이렇게 액체, 그러니까 물이죠. 물의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액체는 표면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이 늘어난 걸 물은 에너지적으로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 표면적 증가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짜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인데 이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은 항상 기억하세요. 표면적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즉 원래 이 선이 그 물의 표면이었는데 외부 물질이 침범하면서 표면이 이런 식으로 늘어난 거겠죠. 그럼 그 늘어난 것을 다시 줄이려면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나 힘은 위쪽 방향으로 작용이 돼야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액체가 침범한 면적이 있을 건데 그 면적을 곱해주면 뭐 힘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이 녀석에 대한 뭐가 작동할 수 있느냐? 바로 중력이 작용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동시에 뭐가 작용할 수 있냐면 이 유체에 의한 부력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누구를 생각하지 않냐면 보통은 이걸 생각하지 않죠. 그럼 보통은 중력하고 이렇게 물에 의한 부력 중에 어디가 더 커요? 얘가 이제 금속이라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해서 꼬르륵 가라앉는데 만약에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이 추가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얘가 균형을 이루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붕 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표면 장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인데 이걸 이제 왜 설명드렸느냐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 드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퀴즈 1. 다음의 경우 나무 토막의 움직임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실험을 하나 해볼 거냐면 자, 나무 토막을 이렇게 물 위에 띄워놓고요. 띄워놓고 여기다가 뭘 해볼까? 그래 뭐 다 좋은데 A 하고 여기에 에테이놀 그냥 한 방울. 자, 여기서 막 비이상적으로 막 에탄올을 뭐 이게 뭐 소방 호스로 갖다 부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진짜 물을 이렇게 펴놓고 물을 이게 트레이에 받아놓고 한 뭐 나무 토막인데 막 크기 막 200m짜리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요만한 거 하겠죠.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물에다가 그냥 트레이에다가 물 한 요만한 거 띄워놓고 거기다가 진짜로 그냥 스포이드로 한 방울 옆에 똑똑 그냥 뭐 예를 들면 확 이게 아니고 그냥 똑 한 방울 똑 예를 들어서 얘를 이압 낙하를 시켜. 그리고 그냥 바로 그냥 근처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0m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옆에 근처에 그냥. 자, 그럼 일단 여기에 있는 이 나무 토막이 첫 번째 1번으로 움직인다.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두 번째 잠수를 한다. 세 번째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네 번째 공중부양. 자, 그냥 충분히 많은 물에 그냥 에탄올 그냥 요만 방울 똑 그냥 한 불과 1, 2cm 근처 그냥 똑 나무 토막상 요만한 거 비상식적으로 막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갈까요? 자, 투표를 해봐야지. 자, 여러분 저거 수민이, 도훈이, 우진이, 은재 다 왔네요. 여러분 1, 2, 3, 4 투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몇 번? 태규 씨는 몇 번? 태규 맞죠? 태규. 태규 씨 몇 번? 수민이 2번. 수민이 잠수. 좋아. 우진이 오랜만이에요. 수민이 2번. 자, 다음 번 투표 한번 해보세요. 만나보자. 수민이 2번. 당신은? 1, 3 중에 고민하고 있어요. 1, 3 중에 고민하고 있다. 1, 3 중에 고민. 왜 얘기들 안 하네? 수빈이만 얘기했고. 도훈이 3번. 도훈이 3번. 좋아. 도훈이 3번. 우진이 몇 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거 진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 우진이 2번. 은채는 생각 안 나요? 공중부양 어때요? 공중부양. 자, 봅시다. 2번하고 3번이 맞네요. 2번하고 3번. 2번은 가라앉는다. 이건데. 자, 봅시다. 자, 지금 내가 요 어떤 퀴즈를 얘기하기 전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사실 잘 봐요. 이게 요 원리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표면 장력 효과로 설명 가능한 현상들로 첫 번째 금속핀을 물에 띄우기를 얘기를 한 다음 그 다음 도입하는 어떤 물음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는 이거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완전히 관계가 있어야지. 알겠죠? 그럼 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되겠죠? 우선 저 에탄올이 우선적으로 짜잔 짜잔. 자, 여긴 물이고 그 다음에 이거의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자, 근데 이제 하나 잠깐 알아두실 건 에탄올은 그 물보다 밀도가 좀 더 작다. 요거 정도는 그냥 알 수 있는 지식이라고 칩시다. 물 분자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분자간 인력이 가까워서 밀도가 큰 편이고 에탄올은 약간 작은 편이다. 그럼 밀도가 작기 때문에 우선 물 위에 살짝 걸쳐 뜨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여기에 당연히 뭐가 작동하겠어요?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 다음 여기서도 금속 핀에서 이 뭔가가 침범에 들어온 만큼 유체에 의한 부력이 생긴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침범에 들어온 만큼 뭐가 생긴다? 부력이 생기겠죠.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뮬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면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물의 표면이 늘어난 걸 물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했죠. 왜? 물은 분자간 인력이 아주 강하니까. 표면 장력이 큰 액체이기 때문에 물은 저렇게 표면이 늘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에너지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짜잔,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잘 봐. 요 상황이 지금 똑같아요, 달라요? 요 분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똑같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하고 여기에서의 여기까지는 같은데 여기와 여기에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어떤 차이가 나죠? 바로 이 P는 고체죠. 그런데 여기 살짝 걸쳐있는 에탄올은 액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잘 봐요. 결국 물 위에 뜨지 않아야 될 금속이 뜰 수 있다는 건 이런 식으로 표면 장력에 의한 이런 상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원래 가라앉아야 될 놈이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 뭔가 상승을 하는 이런 힘이 밑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 장력의 압력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없어야 될 상승 힘이 작용하는데 재밌는 건 얘는 고체고 얘는 액체잖아요. 그럼 액체를 이렇게 밑에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체는 밑에서 쳐도 보세요. 이렇게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액체는 밑에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액체는 유동적이잖아요. 몰랑몰랑.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에탄올이 밑에서 치니까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는 밑에서 치면 형태를 유지해서 뜨는 걸로 끝나지만 액체는 밑에서 쳐버리면 형태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물 입장에서 늘어난 표면적이 점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 입장에서는 늘어난 표면적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에탄올은 표면이 더 늘어나겠죠. 이유는 뭐겠어요? 에탄올보다 물의 분자간 인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에탄올보다는 물의 표면을 줄여 감소시키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에탄올은 늘어나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밑에서 치니까 얘가 쭉 퍼져나간다고. 쭉.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가 쭉 퍼져나가니까 어떻게? 얘를 칠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물리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얘를 툭 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디로 움직여? 요리. 3번. 아시겠죠?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밑에서 치면 요 약간 떠 있는 요 그 에탄올이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간다고 했죠. 근데 이 놀라웠게도 이 퍼지는 이 정도가 굉장히 빨라요. 엄청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이게 진짜로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에탄올을 물 위에 탁 넣잖아요. 그럼 얘가 진짜로 순식간에 거의 총알 날아가는 속도만큼 빠르게 퓨 하고 바깥으로 퍼져요. 사방팔방으로. 근데 이게 애석하게도 물도 투명하죠. 에탄올도 투명하죠. 그래서 육안으로 관찰하기 좀 쉽지는 않지만 이게 물 위에 떨어뜨린 어떤 액체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봤을 수도 있어요. 언제 볼 수 있죠? 태규 혹시 이런 현상 본 적 있어요? 쫙 퍼져나가는 거? 실제로 육안으로 본 적 있어요? 자,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예를 들면 미역국. 태규 미역국 먹어요? 미역국에 보통 뭘 떨어뜨리죠? 뭘 떨어뜨리죠? 좀 맛있게 먹으려고. 숟가락이요. 액체 중에. 미역국에 보통 떨어뜨린 액체. 바로 봐. 그러니까 미역국이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뭐예요? 미역국의 가장 중요한 용매. 물. 여기에 떨어뜨릴 수 있는 물보다 밀도가 작은 액체. 색깔은 약간 노리끼리. 맛있게 먹으려고. 참기름. 참기름 먹죠? 그러면 미역국에 참기름 떨어뜨려 봤어요? 아니면 그냥 참기름이 떨어져 있는 미역국만 먹어봤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요리를 한 번이라도 해봤거나 조리 과정을 조금이라도 도와봤다면 이건 항상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을 딱 담은 다음에 거기다 참기름을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참기름이 물론 위에서 이제 뭐냐면은 낙차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쭉 들어왔다가 이렇게 물 표면이 이렇게 뜨거든요, 참기름이. 그런데 곧 냉큼 어떻게 되냐면 이 참기름이 쭉 하고 퍼지면서 사방팔방으로 쫙 번져나가요. 그래서 국에다가 참기름을 떨어뜨리게 되면 참기름이 물 표면 위로 올라왔다가 사방팔방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예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살면서도 볼 수 있는 건데 그 볼 수 있는 현상을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주어져 있는 이 문제는 수능 기출입니다.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수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입시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교육부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교육 과정을 각 대학에서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 따르겠어요? 수능에 나왔던 것 중에서 좀 쌈박한 거 많이 낼 수도 있겠죠. 표면정력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 지운다잉. 자, 여기 줄게요. 한번 지우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잘 들리죠? 소리 잘 들어가죠? 소리 잘 들어가죠? 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이거 여러분 이런 거 반지 모르겠는데. 나도 여러분들 이제 수업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자료 찾다가 나도 보고 되게 신기했던 게 있거든요. 봅시다. 퀴즈 2. 퀴즈 1, 퀴즈 2, 퀴즈 2. 물바람개비. 어느 쪽으로 돌까? 태규, 물바람개비 알아요? 모르지? 되게 신기하네. 이게 다 표면장력이에요. 물바람개비. 이런 거 본 적 없을 텐데. 자, 뭐냐?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그냥 뭐 대충 만들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그냥 특별한 거 아니고요. 그냥 종이. 뭐 특수한 종이 말고요. 그냥 실험실에서 볼 수 있는 물이 잘 젖어 들어가는 거름종이 있죠. 그걸로 딱딱딱딱 잘라요. 이렇게. 그래서 날개를 4개 만들어도 되고 뭐 3개 만들어도 되고 뭐 취향에 따라 여러 개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때 재밌게도 여기에 여기에 한쪽에다가 요렇게 뭔가 장치를 해요. 한쪽 면으로만. 그럼 이제 얘가 뭐냐? 얘는 그 뭐 교재나 그 설명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좀 여러 가지인데 뭐가 있냐면 수정액을 발라라. 왜 그 오타 났을 때 그 액체 하얗게 나온 액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막 볼펜으로 잘못 썼을 때 지우려고 할 때 그때 그 수정액을 발라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양초칠을 해라. 촛불이죠, 촛불. 촛불로 이 부분을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이제 코팅을 하라는 얘기죠. 이게 애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런 다음 얘를 물에 이렇게 딱 띄워놓은 다음에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래도 요 근처에다가 네, 여기다가 위에서 에탄올을 한 방울 떨어뜨려요. 역시나 한 방울이라고 했어요. 뭐 5리터 붓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스포이드로 한 방울. 알겠죠? 한 방울.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2가지.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1번.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 2번. 자, 1번, 2번. 투표. 수민이는 시계 방향으로 돈대요. 수민이 2번. 태규 몇 번? 저기 돌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좀 안 돈다 3번. 그럼 태규 안 돈다 3번. 그럼 태규 3번? 아니요. 그럼요. 저 1번. 뭐 태규는 1번. 1번 있어. 도훈이 몇 번? 우진이 몇 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나도 이거 자료 찾다가 실제 영상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도훈이, 우진이 몇 번? 수민 2번. 태규 1번. 우진 1번. 도훈이 시계방향. 은채 몇 번? 자, 몇 번? 이게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얘가 이렇게 됩니다. 시계방향으로 돌아요. 이게 시계방향으로 돈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겁니다. 자, 이게 약간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어쨌거나 물 위에 조금 밀도가 낮은 짜잔 에탄올을 이렇게 물 위에 떨어뜨리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에탄올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물의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쭉 옆으로 넙대대 퍼져나간다고 했었죠? 그냥 그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즉 지금 이 설명을 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에탄올을 딱 떨어뜨리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니까 떨어져 나온 에탄올이 어떻게 돼요? 사방, 팔방으로 이렇게 번져나간다고요.
그래서 처음엔 에탄올이 그 위치에만 이렇게 위치를 했다가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수정액과 양초치를 한 게 무슨 특별한 화학적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냥 물리적인 턱이에요. 턱. 문턱이에요. 문턱. 양초칙을 하거나 수정액을 바른 만큼 여기에 약간 이게 높이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높이가. 그럼 어떻게 했냐면 얘가 퍼져나가다가 이 벽을 만나는 거예요. 이쪽은 벽이 없는데 한쪽에만 벽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했냐면 퍼져나가다가 얘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쪽에 벽이 있으니까. 그러면 벽을 퍼져나가면서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퍼져나오면서 이 벽을 친다고. 이렇게 쳐. 벽이 한쪽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퍼져나오는 그 방향을 뭔가 일관되게 퍼져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기계적 장치를 한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그 묘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도 수능 기출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지금 수능 말고 이 수능이 좀 어려웠던 옛날에 나왔었던 건데, 그러니까 뭐 문제를 만드는 교수들은 별의별 문제들을 다 참고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 표면장력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그다음 두 번째 2. 해줄게요. 자, 지우체. 두 번째는 관행각. 영어 표현으로는 슈퍼쿨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점 이하에서 액체가 얼지 않는 어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걸 이제 관행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그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 있거든요. 바뀔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 어떤 일시적인 현상을 관행각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자, 뭐 예를 들어 자, y축은 온도. 자, 여기는 물의 냉각 시간입니다. 어떤 물을 떠놓고 냉각을 쭉 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시다시피 0도씨를 기준으로 이랬다가 그다음에 뭐 또 이랬다가 그래서 0도씨 이게 바로 물에 대한 정상 얼음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영역은 리퀴드, 물로 있다가 요 영역은 솔리드, 얼음으로 있는 거지. 그리고 요 중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둘의 공존. 그래서 0도씨에서는 물하고 얼음이 같이 공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냉각을 시켜도 냉각을 시키니까 물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다가 얘가 어느 순간 얼음하고 액체가 공존을 하다가 그게 모두 다 고체로 바뀌어서 얼음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다시 또 그 온도가 내려가고. 이거 다 기억하죠? 기억하죠? 근데 이때 요거 실험을 하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얘가 실험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요렇게라고 하는 요 현상. 요걸 관행각 현상이라고 합니다. 관행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조금 더 어떻게 안 되냐면 내려갔다가 온도가 올라갈 때는 급격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갈 때 막 팍 이렇게 막 내려갈 때는 서서 내려가다가 그냥 온도가 올라가다가 팍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얘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진짜로 이거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서 요 극소점이죠, 극소점. 요 구간에서는 진짜 온리 액체만 있습니다, 진짜로. 0도씨보다 낮은데 온도가 정말로 낮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액체만 존재하는 거죠. 영하 한 10도씨에 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재밌게도 이 반대쪽 분, 요거 극소점을 지나서 온도가 갑자기 증가하는 여기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물이라고 한다면 슬러시 상태예요. 여러분 여름에 먹는 그 슬러시라는 음료수 알죠? 물 반 얼음 반 들어있는 거 아시죠? 슬러시 알죠? 그 슬러시 상태로 되면서 갑자기 온도가 확 증가하면서 0도씨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런 관행각 현상이 바로 무엇 때문이다? 바로 표면 장력 효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 미케니즘. 자, 첫 번째 1. 어느 점 근처에서 매우 작은 얼음 결정 씨앗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자, 여기서 매우 작은은 거의 수 마이크로미터니까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만 그 얼음 결정 씨앗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짜잔, 크게 만들어 볼까요? 크게 만들어 볼까요? 짜잔, 얼음 씨앗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얘는 이제 아이스 시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반지름이 있는데 그 반지름이 거의 그냥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자, 그리고 이 바깥은 뭐겠어요? 물이겠죠. 물.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물 입장에서는 새로운 표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뭐가? 이런 얼음 씨앗이 만들어지는 게. 맞죠?
이게 없으면 그냥 전체가 액체일 텐데 이게 갑자기 어디선가 얼음이 착 만들어지면 물 입장에서는 새로운 표면이 만들어진 거지. 그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액체는 표면을 늘리려고 해요, 표면을 줄이려고 해요. 표면을 줄인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물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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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렇게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역시나 아까 얘기했듯이 표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PST라고 쓴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고압 조건인 시드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H2O 분자가 빠져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귤이나 오렌지를 깠어요. 귤이나 오렌지를 깐 다음에 손으로 잡고 푹 누르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안에 있는 과제 그 안에 국물이 줄줄줄 나오잖아요. 자, 이 현상은 뭐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에요? 완전 당연한 현상이에요? 완전 당연한 거죠. 자, 뭔 말이냐면 뭔가 만들어졌는데 표면이 만들어지는 걸 싫어서 물이 압력을 가해가지고는 얘를 콱 쥐어짠다는 얘기예요. 콱 쥐어짰더니 여기서 어떻게 돼? 콱 쥐어짜니까 아까 오렌지 쥐어짜서 국물 나오듯이 콱 쥐어짜니까 이압 H2O 분자가 도막을 나오는 거죠. 이압 H2O 분자가 이탈을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있죠. 무슨 법칙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의 백그라운드에는 법칙을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무슨 법칙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험에 잘 나와요. 무슨 법칙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요.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그다음에 폭포수는 어디서 어디로 떨어져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죠. 항상 물질이 됐건 에너지가 됐건 많이 있는 쪽에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물질이나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어 있죠. 그걸 설명해 주는 법칙이 뭐예요? 그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콱 쥐어짜면 안쪽이 고압 조건이 되니까 고압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물질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아주 조그만 게 만들어졌는데 아주 조그만 게 만들어지자마자 쥐어짜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처음부터 저런 식의 아이스 시드가 만들어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시당초 이게 안 만들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 눈에 온도가 0도씨 이하로 떨어졌는데 얼지 않고 물로 존재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행각이라고 하는 현상도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다? 표면 장력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슬러시가 되는 건 뭐 때문일까요? 슬러시. 자, 그거는 요겁니다. 여기 줄게요. 여기 주면 되겠어요? 준다. 3. 관행각을 해소하려고.
첫 번째 1. 바로 관행각수의 첫 번째 물리적 충격을 줍니다. 자, 약간 온도가 아주 차가워져 있는 물에다가 물리적으로 그 그릇을 땡땡땡땡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뭐 손으로 흔들어도 되고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충격이란 뭐 쉐이킹도 되고요. 뭐 아니면 뭐 스터링, 막대기를 넣고 휘저어도 됩니다.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스 시드끼리 충돌을 통해 그 크기가 커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 크기가 커지면 표면 장력 효과는 강해져야 약해져요? 약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부터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어떤 수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R분의 2 감마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반지름이 커지면 표면 장력의 압력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얼음 결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관행각 현상을 없애려면 저 관행각수에 어떻게 된다? 물리적인 충격을 땡땡땡 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죠? 바로 응결핵을 넣어주죠. 자, 응결핵은 아주 다양합니다.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얼음이 만들어지니까 또 다른 얼음 조각을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먼지를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조그만 유리 조각을 넣어줘도 됩니다.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들어진 아이스 시드가 응결핵 표면에 흡착해서 역시나 그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크기가 커져버리면 표면 장력 효과는 줄어들기 때문에 크기가 쫙 하고 커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 얘기했던 거하고 상황은 똑같아요. 이게 또 재밌는 건 여러분 물이 얼어서 얼음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살얼음이 만들어질 때 살얼음은 물 밑에서부터 만들어져요? 물 중간에서 만들어져요? 물 표면에서 만들어져요? 물 표면에서 만들어지죠. 왜? 밀도 차이 때문이죠. 물하고 얼음 중 밀도가 누가 더 커요? 물의 밀도가 크고 얼음의 밀도가 작죠. 이유는? 수소결합 때문이죠. 그런데 보통은 물 표면에서 얼음이 생기잖아요. 얼음이 생겨도 물 위에 떠 있고요. 근데 재밌게도 관행각수가 응결할 때는 물의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갑자기 응결이 시작됩니다. 보통의 물은 여기서 응결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관행각수잖아요.
관행각수면 모든 곳에서 연결이 다 됩니다. 왜일까요? 온도가 이미 0도씨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이미 영하 10도씨 가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위치가 다 얼음이 만들어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얼음이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동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행각 현상이 깨져버릴 때는 물과 얼음이 분리가 되지 않고 섞여 있는 슬러시 상태가 돼요. 그리고 갑자기 그 관행 상태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하게 저온에서 0도씨로 갑자기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패턴이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고등 교과 과정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걸 기억하시고 저것의 원인이 바로 표면 장력이다 라는 것도 꼭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좋아.